드디어 태풍 상사가 공개됐는데 의미심장한 떡밥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표 사장이 찾는 물건인데요. 강 사장, 눈 또 봐. 당신 눈을 봐야 내가 알지. 어딨어? 어딨냐고. 그는 강진영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눈을 떠보라며 어디 있냐는 질문을 했죠. 그가 찾는 물건이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1화 초반부를 보시면 이미 이에 대한 실마리가 공개됐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돈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고양이 쥐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강진영과 표 사장은 돈으로 얽혀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표 사장이 강진영에게 고양이 쥐 생각해 주시는 거냐고 말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 속담은 다른 사람에게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면 표 사장과 강진영은 원래 갑을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 사장의 기업은 해운사로 전세계 항로를 운영하고 컨테이너 공간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출 수입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운사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수출입하는 대형 상사들이 훨씬 중요하며 태풍 상사같이 작은 상사는 운임 협상력도 약하고 배자리를 잡는 것도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진영은 표 사장에게 굽신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돈 얘기에서만큼은 표 사장이 안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것 같은데 이로보아 강진영은 표 사장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표 사장에게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표 사장이 강태풍을 합의해주면서 강진영은 돈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표 사장은 의식이 없는 강진영에게 찾아갔을 만큼 그 정보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공개된 3화 예고편엔 표 사장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 태풍 상사 3화 예고편의 시작은 정말 나중에 어느 회사가 데려가려니 정말 거기 끔찍하다. 화물트럭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원단, 그리고 이를 보고 강태풍이 화들짝 놀란 걸 볼 수 있는데 강태풍이 화물차 앞에 들어오는 덕분에 일단 원단을 납품하는 걸 막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는 백기사, 백기사를 연기한 배우는 야인시대에서 시라소니를 연기한 조상구가 맡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까부네. 내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만. 그는 이미 태풍 아빠를 한 손으로 제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 상사에서는 백기사라는 캐릭터를 통해 감초 역할을 할 걸로 보이죠. 이후 이른 새벽 항만에서 누군가를 향해 달려오는 고마진과 한 남성, 그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강태풍이었는데 그는 추운 겨울에 원단을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기요! 사용을 별로 안 하던 곳인가 봐요. 좀 많이 낡았는데. 고마진과 한 남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창고 안쪽에서 강태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개된 3화 미리 보기에 따르면 태풍 상사 직원들은 천신만 고 끝에 원단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3화 스페셜 선공개를 보면 이들이 도와준 사람은 바로 표 사장이었죠. 그러나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박스가 쉽게 파손되는 걸로 보아 창고는 강태풍의 대사처럼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걸로 예상되죠. 이런 곳에 원단을 보관하기엔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예상컨대 다음 회차에서 강력한 위기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저희 반품하시죠. 수수료 30%를 떼도 남네. 남어. 책상에 엎드려 잠든 강태풍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는 오미선의 손에 볼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냄새를 맡는 것 같기도 한데 평소 강태풍은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미선에게 좋은 향기가 나 잠결에 냄새를 맡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벨이 울려 오미선이 손을 빼게 되는데 강태풍이 책상에 머리를 박게 되는 웃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상컨대 이 스킨십을 계기로 이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1화가 방영되기 전에 공개된 종합 예고편에서는 강태풍과 오미선이 해외팔로 개척을 하기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재즈바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도 있었죠. 한편 다음 장면에선 오미선이 원단을 반품하자고 하자 차선택이 반품 수수료 30%를 떼도 남는다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경기가 불안전한 IMF이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면서 오히려 반품했을 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숫자에 능한 오미선의 판단 덕분에 태풍 상사는 위기를 모면할 걸로 보이죠. 이어서 관심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길거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진성규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번 화에만 등장하는 특별 출연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3화 선공개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 관심 있습니까? 예? 슈박 대표 박윤철입니다. 거꾸로 하면 박슈. 그는 안전화를 만드는 제조기업 슈박의 대표 박윤철로 강태풍처럼 아버지가 하는 가업을 물려받았죠. 그는 자신의 제품에 관심을 갖는 강태풍에게 제품 테스트를 시연하는데 제 이 물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슈박은 어떠냐? 예, 있는 힘을 다해가.
그 모습이 꽤나 가격하지만 안전화 하나는 튼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박윤철은 강태풍이 신고 있는 안전화에 오, 어떠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뜨거워 얘. 아 뜨거워. 와. 불까지 질러버리며 강태풍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데요. 박윤철의 제품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 강태풍은 직접 슈박의 공장에 방문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상컨대 강태풍은 박윤철의 안전화를 계약하며 태풍 상사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 같죠. 이어서 오밤중에 무언가를 보고 화들짝 놀란 강태풍, 그리고 그의 행동을 말리는 듯한 오미손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비가 쏟아지는 걸로 보아 불길한 전개가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죠. 그건 바로 원단에 보관하던 창고에 불이 붙은 거였는데요. 그런데 의아한 부분은 창고가 낡았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불이 붙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강태풍이 대사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 어쩌면 누군가가 원단에 불을 지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상컨대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은 바로 표사장일 것 같습니다. 공개된 인물 정보에 따르면 표사장은 매우 본능적인 인간으로 날카로운 촉과 상대의 단숨에 물어뜯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꼬리를 내리고 달아날 수 있는 뻔뻔함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표사장은 태풍 상사 내에서 유일한 악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IMF 사태가 발생한 지금 자신이 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잡아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죠.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다음 회차가 공개되어야 알겠지만 적어도 표사장은 생존하기 위해 태풍 상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비늘이 뒤집어 쓴 강태풍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를 오미선이 말리게 되고 강태풍이 창문에서 떨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이 둘은 땅에서 허그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들 사이의 로맨틱한 분위기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이죠. 이어서 세상에 이런 약속도 있어요. 왠지 진짜로 망했나봐요. 이후 펼쳐지는 한 고급 카페의 풍경. 오른쪽엔 누군가로부터 서류를 받는 고마진의 모습이 보이고 다음 장면엔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딨냐며 서류를 날려버리는 강태풍과 충격에 빠진 듯한 오미선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공개된 미리 보기엔 원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 태풍 상사 직원들이 한숨을 돌리려나 싶은 그때 자신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 바로 이 계약서를 말하는 걸로 보이죠. 스페셜 선공개에서는 태풍 상사가 표사장의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맺는데요. 예상컨대 이 계약서에 창고에 불이 났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장면엔 여러 서류들이 비춰지는데 첫 번째 서류는 폐업 신고서로 사유에는 사업 부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서류는 위임장으로 위임 내용에는 폐업에 체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태풍의 아버지 강진영이 직접 사인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영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 따라서 그는 죽기 전에 이미 폐업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섣불리 폐업을 할 사람일 것 같진 않았습니다. 회사가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월급이 밀렸을 때에도 직원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살려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강진영은 IMF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폐업에 관한 서류 작업을 준비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이 서류의 수임자는 강진영과 꽤나 가까워 보이는 구명관으로 보이죠. 아마도 그는 불리한 계약서 때문에 태풍 상사의 위기가 닥치자 강태풍에게 너희 아버지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며 폐업 신고서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주의 아들 강태풍이 태풍 상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 창고의 문을 발로 차는 모습에 이어 비장한 표정을 한 강태풍, 그리고 아무도 못 가져간다는 그의 대사와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이처럼 깡따구 하나는 장난 아닌 강태풍의 모습으로 보아 그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태풍 상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 같죠. 아마도 강태풍은 직접 발품을 팔며 앞에서 나온 박윤철의 안전화처럼 질 좋은 제품을 계약하며 태풍 상사를 위기에서 구할 것 같은데요. 과연 강태풍은 태풍 상사를 지킬 수 있을지 다음 회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